세계 최강 레드백의 역설, 국산품이 보이지 않는다. 왜? 지난 7월 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보병전투 차량 레드백이 호주 육군의 보병전투 차량 획득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죠. 비록 수출 물량이 처음 400대 10조 원 규모에서 129대 2조 원대로 줄어들었지만 근본 레드백 수출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방산업체가 처음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 기획하고 개발했다는 건데요. 지금 해외로 수출 중인 국산 무기의 대부분은 우리 군이 사용하려고 개발했고 그걸 해외로 판매하는 건데, 이 레드백은 애초부터 우리 군이 아니라 호주 육군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게 국내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과 수요를 다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 외에 이번 호주 입찰에서 영국, 스웨덴, 독일 기업들과 경쟁을 했는데 이 모두를 꺾고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데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레드백의 한계를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이 레드백을 과연 국산 무기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레드백의 주요 특장점으로 거론되는 제품은 대부분 외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작한 차체만 보면 엔진은 독일의 MTU사, 변속기는 미국의 엘리슨사의 제품을 국내 STX와 S&T 중공업에서 면허 생산 중인 제품이고, 암 내장형 유기압식 현수 장치는 국내의 모토로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국산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소음 진동을 감소하고 내구성을 강화한다는 고무궤도 CRT는 캐나다의 수시사 제품이고, 장갑제 역시 양산관에는 호주의 비살로이 스틸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레드백 차체에 얹어있는 포탑을 보면 여긴 거의 대부분이 외산인데요. 포탑과 원격 사격 통제체계 RWS는 호주의 EOS사 제품이고, 주무장인 30mm 기관포는 미국의 노스롭 구르만사의 제품입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 제품이고, 차량 내부에서 외부를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한다는 아이언 비전과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 아이언 피스트는 이스라엘 LB 시스템사의 제품입니다. 이래서 레드백의 국산화율이 20% 정도에 그친다고 하는 건데요. 향후 레드백이 호주 현지에서 직접 생산되고 캐나다와 이스라엘 제품을 호주 현지로 직접 수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산화율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레드백 수출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산 수출이 롤 모델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은 수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 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함인데, 이번 레드백은 아쉽게도 주요 구성 장비가 모두 외국산이고 거기에 더해 하나 호주 법인에 의한 호주 현지 생산이라서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백 수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사업치 능력을 보여줬고 하나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산 수출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백은 내수에 기반하지 않고 수출용으로 업체가 자체 투자하여 개발한 건데, 이 방식은 리스크가 꽤 큽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기는 먼저 내수가 확정된 다음에 개발에 착수하고 수출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천궁이 그렇고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의 F-15K, 아파치 헬기 등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개발비는 무기의 소유를 제기한 그 나라 정부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해외 수출은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덤인 거죠. 하지만 이번 레드백은 호주 수출을 위해 업체가 자체 투자하여 개발했거든요. 이 말은 입찰에서 떨어지면 개발비가 그대로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호주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한 거라 다른 나라에 팔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시 고비용, 고사양의 레드백을 그대로 구매할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드백이 이번 호주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니 망정이지 떨어졌으면 그 비용 손실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당시 하나 DST,
과감한 도전과 이번 성공에 큰 박수를 보내지만 이런 식으로 업체가 투자해서 먼저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건 자금력과 국제협상력이 빵빵한 하나니까 할 수 있는 거였지 무심코 따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행여나 레드백을 방산 수출의 우수 사례로 삼으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외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세계 최강의 보병 전투 차량이라는 레드백이 역설적으로 우리 국방 기술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K방산 수출에 힘입어 우리가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고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명목상 전세계 종합 7위라고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적용할 만한 신기술은 없고 핵심 구성품은 모두 외산인 게 현실입니다. 국방 R&D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국방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정작 시장을 선도할 기술과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이 외국 무기를 국산화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번 레드백같이 세계 최강의 제품을 우리 기술로는 만들지 못할 겁니다. 해외 제품을 모방하여 후발 생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의 방산을 한층 더 도약시키려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업체 몫이 아닙니다. 국방기술은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 투자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국방기술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인 거죠. 정부가 신기술, 신제품 소유를 제기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투자해 줘야만 그때부터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기술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정부 관계자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